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설명 영상이죠. 함수에 대한 네 번째 설명으로는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평행이동이 뭔가를 좀 얘기해 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잡고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 영상까지만 하면 함수에 1차적으로 들어야 할 내용들은 다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함수에 대한 설명의 어떤 거의 뭐 전반부라 봐도 되고 거의 다 끝난 부분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한 두 번째 함수를 한 두 가지 부분으로 보면 되는데 두 개의 단원이 있다 보면 되는데 거의 한 개의 단원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상 이게 되게 중요하다. 기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평행이동과 기울기에 대한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함수에 대한 기초 이론이 충실하지 않을까. 특별히 하는 거는 1차 함수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점을 인지해 주시고 한번 가볼까 해요.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평행이동이 도대체 뭐냐?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우리가 일단 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1차 함수를 대표하는 식은 y는 a, x 플러스 b가 되고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그래프의 뭐 형태를 개형이라고도 부르긴 하죠. 그래프의 개형이 어떠냐, 그래프의 모습이 어떠냐.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 a의 값이 양수일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우측 방향으로 등산하는 방향이었고 a의 값이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어땠더라? 우측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직선 그래프들이 그려졌더라. 뭐 가파름의 정도는 때에 따라 다르다.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평행 이동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ax 플러스 b의 예시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b의 값을 내가 변화를 줬을 때 그래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내용이 평행 이동인데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건 뭐였죠?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오르막길이 되는지 내리막길이 되는지 결정됐다면 이 b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평행 이동이라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b의 값을 바꿀 거야. 예를 들어서 a를 그냥 아무거나 3이라고 해볼게. 3x라고 하고 첫 번째는 3x 플러스 b가 0일 때는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y가 3x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y가 뭐인 경우가 있겠어? 3x 플러스 1인 경우도 있고 y가 뭐 3x 플러스 2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b라는 자리에 0이 들어온 경우 아무것도 안 보이죠. 1이 들어온 경우, 플러스 1이 들어온 경우, 플러스 2가 들어온 경우,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b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설명할 때 쓰는 게 바로 평행이동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x 좌표와 y 좌표의 만남을 그리고 싶은 건데, 그렇죠? 3x를 실제로 이 y는 3x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대강 어떻게 나오냐? 이 원점을 위아래로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좀 원만하지 않는데 이거를 y는 3x의 그래프 이렇게 대강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y는 3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가 0 원점이니까 0,0인데 여기에 비해서 1이 y는 1의 값이 여기라고 해볼까요? 그럼 다시 말하면
y는 1의 값은 뭐예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 0칸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1만큼 떨어져 있는 걸 말하죠. 1만큼 떨어져 있는 거. 사방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곳. 여기가 바로 y축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이겠죠. 맞아요. 실제로 2번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그대로 이 밑에 그래프에서 똑같이 평행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행하다는 거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게 평행한다는 건데 이렇게 그대로 평행하는 건데 왜 직선이 아무리 기울기가 비슷해도 무한히 지나가다 보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평행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아요. 얼마나 흘러도 둘이 경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b의 값에 변화를 주면 변화를 주면 모든 그래프가 평행하게 변화가 생기는데 특징이 뭐냐면 1만큼 위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있죠. 맨 처음에 있던 이 1 그래프에서 플러스 1만큼 변화한 거 아니야. 그치? 최종적으로 이 b의 자리가 1만큼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 원래 그래프에 비해서 이 y는 3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원래 그래프 1번 그래프에 비해서 전체다. 이 지점에서 1만큼 이동하고 이 지점에서도 1만큼 이동하고 이 지점에서도 공평하게 1만큼 전부 다 모든 지점에서 1만큼 위로 올라가게끔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지점에서 1만큼 다 x가 1일 때 x가 1일 때도 1만큼 올리고 2일 때도 2.5일 때도 모든 방면으로 원래 그래프에서 1만큼 올려버리는 게 이 2번 그래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3번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여기 원래 그래프에서 이만큼 더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단순합니다. 원리가 단순해요. 원리가 단순하다. (3x) 플러스 2가 있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x의 값에 2를 한번 넣어 보실래요? x의 값에 2를 다 세 개 공통적으로 2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3이 되겠고 두 번째는 3 플러스 1이 되고 그쵸? 세 번째도 3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를 넣으면 x의 자리에다 다 공평하게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첫 번째는 3이 6이니까 6이 되고 두 번째는 6 플러스 1이 되고 세 번째는 6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만 달라져? 뒤에 계속 1씩 추가되느냐 2씩 추가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뒤에 b의 값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야. 지금 보세요. x의 값은 다 똑같잖아. x의 값은 똑같아도 x의 값이 n이라고 가정했을 때 y의 값에는 다 이 b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b만큼. 응?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x는 똑같은 값을 입력해도 y의 값이 계속 달라진다니까. 응? 이거를 만약에 3x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그래프를 3x라고 가정한다면 응? x의 값에 뭘 넣었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달라지는 거는 b만큼의 차이가 계속 난다는 거야. b가 플러스 1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y가 2라고 가정을 해보자. 아니 x의 값에 2를 똑같이 대입을 하면 원래는 여기 위치였는데 y의 값이 지금 뭐 한 이쯤 됐는데 응? y의 값이 이만큼이 됐는데
항상 이 값보다 어떻게 돼? 첫 번째 이 두 번째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했을 때 이 두 번째 식에는 항상 이 y 값이 원래 기존 값보다 1만큼만 계속 큰 거야. 여기서 1만큼 올려보자. 여기서 1만큼 이렇게 쭉 올렸어. 그래서 이 두 개를 찝어다 보니까 여기가 되고, 또 뭐를 집어넣어도 뭐 한 4를 집어넣어 볼까? 4를 집어넣어도 원래는 이 위치였는데, 응? x가 4일 때 y의 값이 뭐 원래 한 이 정도 위치였는데, 여기보다 또 어떻게 돼? 이 값보다 항상 y의 값이 1씩 추가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두 개가 만난 지점 뭐 여기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식과 2번식만을 비교했을 때 b만큼의 차이가 계속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위쪽 방향이잖아. 마이너스 1이면 밑에 방향이고.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1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1만큼 차이가 계속 나니까 똑같은 x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그래프가 개형이, 얘는 이 두 개가 만나는 직선이라면 얘는 계속 1만큼 이렇게 쭉 차이 나게끔 윗방향으로 계속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어디든 간에 x값이 같아도 y의 값이 1만큼 차이가 계속 난다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위쪽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 3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3x에 비해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예측되지 않아? y는 3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어떤 값을 내도, 어떤 x값을 내도 항상 y의 값이 6만큼 떨어진다니까, 기존 값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잖아, 이거 3x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항상 y의 값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밑에 방향이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뭐야, 한 이쯤 되겠나. 2호도 똑같은 x값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값은 원래 값에 비해서 6만큼 떨어져 있지. 여기 가도 똑같이 6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점들을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모든 방향에서 6만큼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 뭐야? 기울기. 기울기라는 건 말 그대로 경사예요, 경사.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경사 두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런 경사가 있을 거고, 이런 경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를 때 왼쪽 게 좋아요, 오른쪽 게 좋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간다 가정했을 때 이게 좀 더 편안하지 않겠어? 아니야, 뭐래. 이게 좀 편안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울기를 숫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쓰기로 한 거야. 두 개의 점을 잡아봐. 이 점과 이 점. 두 개의 점을 한번 잡아봐. 이 점과 이 점. 두 개의 점을 잡아봐.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를. 그리고 나서 이 점을 봤을 때 우측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이 우측 방향을 우리가 x축 방향으로 볼 수 있지. 그리고 이 세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이 비율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야. 다시 이것도 우측 방향으로 가로축 방향,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리고 세로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이 비율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x축, 그러니까 가로축에 비해서 y축의 이동 경로가 작으면은 기울기가 어때? 완만하지? 낮고 산이 오르기 좋고. 만약에 x축, 그러니까 가로축이 이동한 거에 비해서 y축이 상당히 높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높다. 이걸 내가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만한 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바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 x 방향으로의 증가량 분의 y 방향으로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하면 너무 좋겠다 이거야. 이걸 기울기라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여기만큼 얼마만 이동했는가.
여기만큼 얼마만 이동했는가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델타 x, 델타 y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 델타 x는 결국엔 우측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측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 라고 가정하면 델타 x 자리에 2가 들어가고 y축 델타 y 자리엔 3이 들어가서 기울기를 2분의 3이라고 쓰기로 한 거야. 왜요? 이거 간단해요. 봐봐. 이렇게 기울기를 쓰면, 이렇게 쓰면, 자, y가 x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값이 분모보다 큰 경우, 예를 들면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 뭐가 있겠어? 4분의 2가 있겠고, 그치? 그리고 이번엔 기울기가 낮은 거 뭐가 있어? 분모가 분자보다 큰 경우가 되겠지. 기울기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큰 경우, 이 경우랑 대비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낮는 거고 기울기가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니까 이건 2가 되고, 얘는 뭐야? 2분의 1이니까 0.5잖아.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숫자가 더 높으니까 기울기를 나타내기 너무 좋은 거야. 얘는 숫자가 낮으니까 기울기가 낮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고 세로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적어주면,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기울기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설명하기 너무 좋다 이거야. 값이 크면 기울기가 높다, 가파르다. 기울기가 낮으면, 값이 낮으면 아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는 경사가 우측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였고, 경사가 낮은 내려가는 방향이면 어떻게? 간단하지. 똑같이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해볼까? 가파르게 내려. 거의 뭐 그냥 절벽이라고 생각해보자. 똑같지 뭐. 이렇게 하나는 천천히 내려와. 똑같아. 응? 두 점을 그냥 아무데나 찝으세요. 아무데나 찝어. 그리고 나서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똑같지 우측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측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가, 이걸 이제 x 방향이라고 치고, 그렇지? y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가 치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측 방향으로 지금 한 2만큼 이동했다 가정하고, y축 방향으로 지금 한 4만큼 이동했다 보면 돼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밑에 방향으로 이동했잖아. 이 점이 원래 있는 점이, 얘는 지금 위로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3이었지만 얘는 지금 밑에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갔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반대로 얘도 플러스 한 8만큼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원점에 비해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플러스였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였고, 그래프에서 그 y축은 위로 이동하면 플러스였고 밑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였으니까 똑같이 얘도 지금 두 점을 봤는데 밑에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한 2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똑같이 기울기 정의는 똑같아요. 항상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가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따라서 세로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분수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첫 번째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뒤에 거는 플러스 8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나타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어쨌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 어쨌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려오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마이너스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숫자가 높다? 방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숫자가 높으면 가파른 거야. 숫자가 낮다? 4분의 1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완만한 거야. 똑같아.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다만 내려오는 방향이라는 거지. 아까는 플러스 방향이었던 건 왜 그래?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거지. 근데
기울기가 높으면 어떻게 되세요? 기울기가 높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값이 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가 상관없이 가파르다. 낮으면 완만하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거는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기울기를 구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기울기가 구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측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일 뿐, 숫자가 크면 똑같이 완만하고 가파르고 뭐 이런 거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남았어. 핵심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b의 자리는,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평행이동에 대한 관련된 자리잖아요.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기울기는 다 똑같은데 이 b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결국에는 위치만 뿐 달라지는 거고, 기울기는 똑같았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 이 b의 값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서 이 b를 그냥 0이라고 해둘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y는 ax라는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y는 ax와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 평행이동한 값이니까 b는. 그래서 이거의 어떤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ax 플러스 b 전체 식의 기울기와 똑같겠지.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얼마만큼 좌우로 증가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y는 ax에서 뭐만 하면 돼? 두 개의 점만 구하면 돼. 그냥 임의로 내 마음대로 고르면 되는 거지. 첫 번째는 y가 잠깐만 다시 첫 번째는 뭐일 때? y가 0일 때 그러면 x도 0이 되겠죠. 여기가 0이라면. 그리고 이번에는 아니 잘못 말했어. 함수니까 x가 0일 때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x가 0일 때 y는 0이 되고요. x가 이번엔 1일 때 y는 a가 되죠. 이 두 개의 점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볼게.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선이 안 나오네. 오케이. 여기가 되고 1일 때는 a니까 이 지점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이거나 아니면 음수인 경우는 뭐죠? 여기 마이너스 a니까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이거나 이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이거일 때는 이 두 점을 알면 되죠. x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고 y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이동했으니까 1분의 a, 즉 기울기는 a가 되고, 맞아요. 이 두 번째 경우 x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렉이 걸리는데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기울기는 a 또는 렉이 많이 심하네. 마이너스 a죠. 핵심은 뭐야? a가 양수일 때는 a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라는 게 핵심이야.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는 a의 값과 동일하다. 이게 기울기다라는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